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배달의 민족이 무슨 정부예요? 아니죠. 장사꾼이잖아요. 창사꾼이죠. 장사꾼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게 장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차는 항상 나의 자금 한도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맞아요. 왜 그렇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그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정확해요. 눈에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예 포기할 정도로 가격이 높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건 이 정도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산단 말이에요. 아예 안 봐요. 네. 네, 보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는 것이 공급자의 경쟁력이고 네. 내가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저의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배달의 민족이 건들고 있는 뿌리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업종이에요. 맞아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들고 싶은 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인데 언제였었죠, 그게? 그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해요. 네.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당 피를 차지하는 거. 네. 이런 구조로 비슷해요. 카드도 뭐 3% 그럼 100만 원에 3%에서 뜯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배달의 민족도 100만 원에 5.8% 이렇게 뜯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같은 구조예요. 근데 카드를 보면은 2011년도에 자영업자들 한 10만여 명으로 이제 모임 이름이 그랬어요. 모임은 10만인 모임이었는데 자영업자 10만 명이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른바 소뚜껑 시위라고 불리는데 우리 장사 못하니까 소뚜껑 다 갖다 버리겠다. 네. 이런 시위가 2004년에 있었고 2011년에 있었어요. 네네. 2004년은 뭐였냐면 카드 대란 때고 2011년도에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때예요. 네네. 그러면 그게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게 카드가 많이 뜯어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네. 그럼 자영업자들은 지금 좋은가요? 힘들죠.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그때보다 3%에서 지금 뭐 최대 밑에는 0.8%까지 0.8까지 떨어졌거든요. 내려갔죠. 네. 그럼 자영업자들이 행복해졌나요? 2.2%만큼 행복해졌겠죠. 농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죠. 이 시장이 그렇게 됐을 때 카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 이듬해인 2012년 정부 국회 정무위에서 마지막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무위 네.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이게 회기를 넘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훅 하고 그냥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했던 얘기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네.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결제를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손님이 카드 들고 왔을 때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사실 시장 원리에 맞아요. 네네. 근데 물론 그전에도 주먹구구긴 했지만 근데 이걸 정부가 그냥 딱 정한다. 그거는 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법은 통과됐습니다. 왜? 자영업자는 많고 보호해야 되니까. 네. 많거든요. 정치적인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과가 그냥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영세 2억 원 이하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2억 원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2억 5천인데 저는 2억 1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든데 네. 3억 힘든데 네. 이러면서 이게 정부가 바꿀 수 있도록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죠. 불쌍한 자영업자의 그 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한다. 네. 그럼 불쌍 2억 갔어. 네. 야 불쌍 3억. 네. 3억도 불쌍하다. 5억. 5억도 불쌍하다. 네. 근데 찐 불쌍 덜 불쌍. 네네. 2억 원 이하는 찐불쌍이니까 정하고 네. 3억 원 이하는 덜 찐불쌍이니까 정하긴 하지만 얘보단 조금 더 네네. 요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2년 법 통과 이후에 최근 바뀐 게 2018년도인데 네. 그게 어떻게까지 변했냐면 어디까지 해줘요?
2억 원, 3억 원 올라가다가 지금은 연매출 3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의 비중을 보니 전체 시장 가맹자의 93%. 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다, 그러니까 93%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그걸 그러니까 떠나서 약간 그래 보인. 네. 93%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게 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민간 시장에 예. 정부가 가격을 93%를 정하는 시장이 있냐고. 물론 뭐 한전이나 이런데 뭐 산업용전기 뭐 이런 네네. 거 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잖아요. 카드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영업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시장은 93%를 정부가 정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네. 그럼 30억 원 이상은 안 불쌍한가? 31억 원은 좀 억울할 것 같아. 31억 원.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인 정책으로 그 당시에 뭘 냈냐면은 네. 아 이건 불쌍이라고 보기에는 좀 30억 원 이상은 좀 애매하다. 네네.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하겠다. 권고는 하라는 거잖아요. 아 카드사 잠깐 들어와 보세요. 네네. 아 권고하는 겁니다. 내리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지. 네. 그러면 실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정부의 입김에 개입 없이 시장 가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어디냐? 500억 원 이상만 시장 가격 협상력에 의해서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에요. 네네. 그래 신용카드는 낮출 만큼 낮췄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그렇죠. 이거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0.5%가 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세액 공제해 주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 더 낮추는 아이고. 건 의미가 없어. 네네. 0.8에서 더 낮추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공공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가. 그 다음에 나타난 곳이 바로 배달의 민족. 지금 5.8 형평성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네.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아니 수수료 시장 가격이 이게 뭐야 정부가 할게 안 해 내가 공공앱 만들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시장 제도에 대한 정책들은 선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네.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선례를 하나 드렸던 거고. 네. 그리고서 아 그러면은 경쟁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은 독점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제로 갑시다 제로. 공공앱. 네. 그리고서 그걸 참고한 게 배달의 명수. 아, 그런 게 있어요? 군산의 배달의 명수. 오. 저는 박명수가 하는 가게인 줄 알았어. 아, 근데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군산시가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오. 아니 뭐 배달만 받는 건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냐. 네. 그거 찌라시 모아놓은 거 아니냐. 수수료 없이. 형. 예. 공공에서 그냥 운영할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네. 거지. 그래갖고 배달의 명수 앱을 보시면은 이거는 배달의 민족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디자인을 막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 네. 이게 도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이 이게 민간 회사를 디자인 도용. 디자인 도용을 해도 되나? 아. 저는 좀 그 부분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네. 그러면 공공앱을 통해서 뭐 배달만 하는 건데 뭐 배달 민족에다 하면 어떻고 뭐 저기 뭐 군산에다 하면 어떠냐? 네. 그러면은 되겠네? 될까요? 공공앱이? 카드 수수료 제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로페이. 아, 제로페이. 돼요? 아니 그거 했잖아요. 아니 그 카드 그냥 수수료 이거 긁으면 되는 거를 왜 수수료를 받아? 그냥 현금 내면은 안 받고 카드 내면 받고 이게 뭐야? 왜 카드사가 왜 중간에서 그거 받아? 우리가 없앨게. 제로페이. 제로페이. 그러니까 거기 수수료가 은행 그 계좌이체 수수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대 고객이라 거래이체 수수료를 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우리 영세 자영업자와 공공의 큰 뜻을 위해서 은행이 내십시오. 그게 제로페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로페이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저는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많이 가요. 좋아요. 그래요? 10% 20% 막 할인을 해줘요. 네. 가맹점이 있어요. 네. 공공 가맹점. 예. 민간은 민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가맹점이 많아야 제로페이 쓰는 사람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카드는 긁으면 포인트 주죠. 네네. 제로페이는 안 줘요. 그럼 우리가 긁었을 때 나오는 그 포인트는 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가맹점 수수료라는 수수료. 네. 그리고 카드 회사가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카드론, 네네. 이자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매겨지면서 포인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죠. 카드사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맹점이 어디 예를 동네 슈퍼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떡볶이집이 하나 생겼는데 네. 떡볶이집에 이제 카드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단말기를 누가 설치하냐? 네. 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생태계가 네. 가서 거기서 카드 망을 깔아주고 네. 거기서 수수료 막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어. 네. 그럼 여기 가게가 하나 생겼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제로페이를 누가 깔아주죠? 제로페이는 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누군가는 네. 제로페이는 이렇게 쓰는 거고 제로페이를 갖고 오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네네네. 이게 있잖아요. 네네. 카드는 포스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제로페이도 단말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단말기를 어떻게 하는 거면 이거 누군가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 거 네네.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로페이는. 음. 그럼 공무원이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떡볶이집 생기면 갖고 제로페이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수료 관련한 얘기를 한 네. 거고 그러면은 이게 독점의 문제가 있어요. 독점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너무 독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올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안 하면 되거든요. 네. 야, 나도 싫어.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나 배달 주면 안 받을래. 너무 네. 비싸. 네. 그럼 안 받아. 그럼 끝나요? 본인만 매출이 안 나오는 거 안 같은.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럼 다른 데가 있어갖고 야 내가 너 싸게 해줄게. 옛날 네. 요기요 네. 싸게 해줄게. 오케이 그럼 난 요기요만 할래. 배달의 네네. 민족 안 해. 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두 개가 같은 회사네. 네. 독점. 그러면은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하나와 네. 이 업계가 그 독점이라는 걸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 그 두 가지를 드릴 건데 네. 일단 그 독점은 어떻게 발생할까를 떠올렸을 때 저는 디디 추싱과 우버가 중국에서 벌였던 네. 차량 공유 서비스 대전이 네. 생각이 났어요. 디디 추싱이 원래 디디 추싱이라는 한 개 회사가 아니라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합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버 차이나가 들어와 갖고 둘이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희는 손님한테는 가격에 쿠폰, 운전기사님한테는 돈을 더 드려요. 네. 이러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내 손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택시를 많이 확보를 하고 이용객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갖고 디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우버 뭐 차이나 1,000억 받고 2,000억 더. 네. 그럼 우버가 디디도 묶고 더블. 네. 그래갖고 한 2조 막 이렇게 네. 막 영업 비용을 엄청나게 썼어요. 네네.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누구 하나는 죽어나야지. 죽어야 끝나죠. 네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버 차이나가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우버 차이나 지분을 디디 추싱에게 넘겨요. 그래가지고 디디 추싱은 중국 전체 시장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독점 사업자가 됐어요. 네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로 봐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그러니까 DH라고 합시다. 네. 둘이 싸울 때는 쿠폰 뿌리고 인하하고 둘이 네. 박터지게 싸웠어. 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런 문제 아닌 것 같아. 네네. 그럴 때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냐 네. 아니면 야 그냥 우리 같이 하자 할 것이냐 네. 라고 했을 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냐? 사실 꼭 끝나진 않아요. 이게 독점 회사가 생겼다고 해서 아예 끝난다면은 미국은 우버가 다 먹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리프트라는 경쟁사가 또 다시 나오고 네. 독점 사업자가 가격을 막 올려. 네. 야, 내가 독점이니까 나 이용 안 하면 아무도 못 하지? 네. 그럼 내가 좀 올릴게. 그러면 저 값이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업체가 또 생산 업체가 나오면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물론 처음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전단지 주스러 다니고 뭐 이거저것 하는 거 다니고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지만 네네. 한 번 구축이 되고 나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죠. 후발 업체는 저 많은 사람과 그러니까 저 많은 자영업자와 이용객들을 모으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요. 네.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돈이죠. 돈질. 네. 자영업자한테는 수수료 깎아주고 네. 소비자에게는 음식값을 깎아주고 네. 여기다 돈을 막 넣어갖고 사실 우리가 더 싸요. 우리한테 오세요.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때까지는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돼요. 네네. 여기다 또 광고해야죠. 그러니까 배달의 명수가 배달의 명수 군산에서만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지방 지사파 광고 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때려박아갖고 배달의 민족처럼 된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군산시가? 그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산시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요래서 독점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어렵지만 생기고 나면 깨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독점에 대해서 뭔가 경쟁자가 생겼을 때 또다시 독점이 되는 모습들, 독점이 생기면 또 가격이 올라가서 또 변화가 생기는 이런 시장인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는 재편이 되고 있는 게 글로벌하게 시장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랩은 그랩대로, 디디는 디디대로, 우버는 우버대로, 여기에 지분은 또 손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변하고 있는 건데 배달의 민족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 요기요 배달통 뭐 이제 필요 없잖아. 배달의 민족 있는데. 네. 그럼 사실상 요기는 DH 친구들로 해서 같은 나와바리를 가져갈 거고 네. 여기 아시아 쪽에는 국가별로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다 국가별 독점을 하면서 그 위에 헤드로서 김봉진 회장이 이끄는 DH 아시아가 되는 거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의 독점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차치하고 그런 거고요. 그럼 이걸 깰려면 네. 아까 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누굴까? 못해도 그 나라에서 어떤 뭐 굴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이라든지 그런 그치. 정도 돈 아니면은 그럼 이미 그 전국의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걸 깰 만큼의 돈을 뭐 헤지 펀드가 내봐야 얼마나 내겠어요? 사모펀드가 내봐야 얼마나 내겠어요? 낸 데가 있죠. 아 그래요? 우리 쿠팡, 아 우리 손영이 냈잖아. 그러니까요. 예. 요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요새 돈 많이 잃고 있는 네네. 손영이 지금이었으면 안 넣었을 텐데 음. 돈이 없어서. 네. 근데 쿠팡에다 돈을 몇 조씩 넣어가면서 그렇죠. 쿠팡을 정말 그 굴지의 유통업체들과 맞먹는 물류센터를 확보하게끔 해서 그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물류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치고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배달 시장을 예를 들어 신세계가 한번 뚫어보겠다. 네. 배달은 뭐고 배송은 뭐냐. 야, 거기서 우리가 식재료 배송하면은 그 배송이고 그건 배송이죠. 만들어진 거 배달하면 배달이야? 그럼 바로 먹을 수 있으면 배달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세계 입장에서 플랫폼에다가 자기 쓱 플랫폼에다가 아니 뭐 이렇게 뭐 꼭 재료만 사세요? 네. 만드는 음식도 사세요. 여기다가 놓고 그럴 수 있죠. 골라. 새벽 배송해서 내일 새벽에 갖다 줄까? 아니면 일반 배송으로 내일 갖다 줄까? 아니면 30분 안에 갖다 줄까? 30분 안에 왜 꼭 음식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30분 안에 물류만 잘 되면 네. 뭐 30분 안에 뭐 페이만 하면 돈만 내면은 네. 우리 배달 기수들이 네네. 그 사람이 왜 음식만 배달하냐고. 그렇죠. 물류창고에서 그거 받아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시켜 갖고 신세계가 한번 해보겠다.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네,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버이츠, 쿠팡이츠. 네, 아 물론 손영이 요새 힘들지. 네네. 우버도 힘들지. 네, 뭐 그렇지만 네, 국내 기준에서 굉장히 대규모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뭐 괜찮아. 쿠팡이츠 한번 가보자. 그럼 배달의 민족 DH 한번 붙어보자. 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계 헤지펀드,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 자금이랑 네. 대기업 자금밖에 없어요. 음, 근데 여기서 신세계가 네, 딱 들어와. 그래갖고 이 시장을 먹어. 네.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여론을 만나게 되고 예. 자영업자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예. 이 대기업 자본이 또 자영업자 망가뜨리려고 들어왔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정영진 회장님이 뭐 상속세를 다 내셨는지 우리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온단 네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기업들은 이 시장에 접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지배구조 리스크와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와 자기네 거버넌스 리스크가 겹쳐지면서 대기업이 들어오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의 독점을 깰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건 대기업 아니면 외국계 자금인데 외국계 자본은 할만하게는 해요. 예. 그러면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이게 그 국부 유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그 독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네. 얘네들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죠. 예. 얘네가 와갖고 경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얘네는 이미 못 들어오게 사실상 못 들어오게 해버렸고 네네. 그럼 얘는 독점인데 독점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하고 뭐 그밖에 남은 게 없어요. 깎아라. 그거밖에 없네요. 깎아라. 그러다가 가격 결정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카드사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법이라도 있지. 그렇죠. 배달의 민족은 뭔데? 배달법.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자율적인 측면이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와 네네.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산업의 변화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는데 그 접점에 수수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이 수수료 문제만 볼 것이냐, 독과점의 문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볼 것이냐,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다 녹아 있는 사건이라 저는 이 배달의 민족을 둘러싼 수수료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흥미있는 시선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그 문제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좀 왜곡된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안만 보고 이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내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만 찾아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배달의 민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분명한 문제점들과 문제의식들 갖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다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되는 다른 손해들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네. 배달의 민족이 그걸로 돈을 벌어서 진짜 그냥 뭐 김봉진 회장 뭐 천수를 만수를 누리면서 재밌게 잘 산다. 그러면 좀 배 아프긴 해요. 네네. 근데 사실 뭐 배 아픈 것도 사실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좀 일확천금을 버는 마윈 같은 사람이 나와야 중국의 청년들이 나도 일확천금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혁신에 뛰어들고 그렇죠.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매일 뭐 돈만 벌면 잡혀가갖고 세금 내고 감옥 가고 이런 걸 보면 누가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네.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혁신 동력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래 일확천금 버는 것까지 오케이 좋아 이걸 차치하고 거기다 더해서 이걸 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물류하고 배송 뭐 이런 문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이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의 문제를 단순히 진짜 이게 야 배달하는데 돈 얼마 받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할 거냐는 거야 언제까지. 그럼 얘네는 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배송 로봇을 만든다거나 그러면은 여기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든지 배송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되고 있는 산업에 투자금을 누가 대고 있느냐 그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또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혁신산업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야 너 돈 많이 버니까 수수료 낮춰. 그럼 여기는 투자금 없어서 그냥 진짜 그냥 배달만 하는 회사로 남아버릴 그럴 수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런 점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다양한 시각들과 함께 배달의 민족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까지 좀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